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2차전지 지킴이 아닙니까? 2차전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올해 이제 미국 주식 시장보다는 차별화돼서 네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인데 2차전지는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에 대한 우려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네네. 별로였고 그죠? 현재 수익률 현황 어떤지부터 체크할까요? 네. 연초 대비 네. 주시장은 좀 좋은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포함해가지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 뭐 최상위권에 있는데 여전히 2차 전지는 부진합니다. 요거는 사실 1월 2일 2025년부터 다시 2025년부터 다시 집계를 했는데요. 평균 수익률이 지수 딱 수준입니다. 지수 정도 그러니까 1월 달 들어서는 지금 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5.3% 정도 나오니까 지금 사실 지수도 5%대 상승을 그렇죠.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또 약한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네. 지수 정도는 쫓아가고 있다. 네, 연초대로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봐야 25년도 들어서는 지수 정도 나타내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의외로 지금 두 자릿수 보이는 수치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4% 정도 수익을 네. 나타내고 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한 13%,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도 한 12%, 그다음에 뭐 TC 스틸 같은 경우도 10%, 나노신 소재 12%. 확실히 하이엔드 쪽 소재단에서 좀 차별화된 그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 많이 올랐겠죠. 네네 맞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이슈이긴 그렇죠. 하지만 유리기판 그죠? 이슈긴 네. 하지만 요거 포함하면 당연히 더 수치가 맞아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최고점 대비로는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67% 정도 하락을 나타내면서 전혀 고점 대비 회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추정치 아마 올해 1분기에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뭐 행복회로나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1분기 실적 하향 조정되기 그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실적 많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좀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못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이제 아래쪽으로의 네네. 흐름들은 바닥을 좀 다진다고 봐야죠. 설령 뭐 트럼프가 나와서 노이즈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좀 움직이더라도 그것도 사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상당 부분 불확실성인데 확정이 아닌데 이제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주가에는 좀 네.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하고 업황 실적 체크해 볼게요. 네네. 최근에 LG엔솔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나왔는데 뭐 역시나 시장 예상한 것처럼 부진했습니다.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포함하고도 2,255억의 적자를 적자죠? 예.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적자를 기록한 원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GM하고 혼다 쪽 4분기 물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략 전 분기 대비 20% 정도 감소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폭스바겐 전기차 물량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59% 정도 하락했는데 다만 62%대 가동률에서 59% 하락이니까 이 정도 3% 정도 하락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벌크업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SS 일부 물량에 관한데 ESS 일부 물량 관련돼서 올해 1분기로 좀 이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회성 비용을 3천억 넘게 떨었습니다. 여기에는 구형 비싸게 산 이 리튬 원재료가 포함이 되고요. 예. 그다음 불용자산 폐기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억 이상의 일회성 비용을 떨궜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할 경우에는 역시 700억 흑자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LPC 포함하고 그죠? 맞습니다. 제외하면 네. 흑자네. 하면 흑자를 예.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실적에 대한 그 하방 경직성이 올해 아마 1분기를 기점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이 LG엔솔 이 포함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언제 그 실적 회복세를 예상하는 거는 지금 2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2분기는 실적 회복세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실적 회복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판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미국의 판매 데이터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13.8%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아직 12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유럽은 11월 데이터를 보면은 전기차 순수 전기차 쪽에서는 11월 데이터가 약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하고 모델 3가 앞으로 이제 그 모델 Q도 나오고 그 저가 모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월 달에서 이 글로벌 판매 대수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11월 글로벌 전체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36% 증가한 97.7기가와트입니다.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고 좋았을 때의 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진했을 때 거의 최저점 수준의 수치가 지금 97.7 정도로 기록했고요. 아마 이게 월별로는 100기가와트시를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대략 14%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SK온이 27% 증가했고 삼성 SDI가 11월 달에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22% 감소했고요. 최근에 엊그제 이제 S&P 글로벌에서 올해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17% 늘어난다고 했고요. 미국에서 36% 증가한다고 했고요. 유럽에서 43% 증가한다고 한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19%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했습니다. 의원에 지금 사실 중국의 내수 쪽이 성장률을 주도하고 맞습니다. 있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상당히 꺾일 네. 거라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 전기차 판매 피크아웃 우려가 솔솔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첨단 생산 요번에 이제 세액공제 관련돼서 세액공제에 25개 차종, 총 40개 차종에서 25개 차종으로 감소했는데 그 리스트에 대표적으로 그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10개 차종이 전부 리스트에서 제외됐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그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CATL이라든지 일부 업체가 오히려 조금 그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유일하게 닛산도 좀 제외가 됐고요. 차종이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GV70이 최초로 포함이 됐고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도 역시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EV6랑 EV9까지 포함되면서 현대차가 지금 총 6종에 추가로 신규로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사실 그 밸류체인인 SK온이 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새롭게 한 거는 LG 엔솔은 14종에서 8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대거 포함되면서 8종으로 늘어났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6종 기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삼성 SDI가 다행히도 스텔란티스 조인트벤처 공정이 앞당겨지면서 지금 한 개 라인이 포함이 돼가지고 한 종이 들어갔는데요. 요게 2025년도에 스텔란티스 신규 차종이 4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도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이 3종에 대한 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그 맥커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생산량을 44.9% 감소함에 따라 니켈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니켈 공급 1등이기 때문에 이 원소재 관련돼서 공급량이 35% 이상 줄어들면 니켈 가격도 좀 상승할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관련돼서 나온 이슈는 1월 22일 이후에 좀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 업체들의 실적은 2분기 정도를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으로 보셨고요. 그러면 2차전지 주식들의 밸류는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밸류도 좀 떨어졌는지 물론 이제 뭐 이익도 같이 떨어졌으면 그죠? 이 떨어지는 폭은 적을 텐데 밸류에이션 좀 체크해 주세요. 네, 25년도 그 지난달에 제가 봤을 때 한 67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평균 72배까지 올라간 건 말씀하신 대로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대신에 주가 떨어진 만큼 이익의 EPS 증가폭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고요. 다만 이제 26년도가 27배 정도 수준을 정상적인 수준인데 요 26년도에 대한 추정치는 한 달 전이나 좀 동일한 수준이고요. 25년도 추정치가 다소 좀 올라갔다는 측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25년도에 LG 엔솔이 88배 여전히 시가총액으로는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오신 여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와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네, 삼성 SDI 네.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10배 정도 밸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단의 2차전지 밸류체인 하이엔드 소재단에서는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이 10배 미만이긴 한데 이거는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은 ITA 소재 쪽의 비중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가장 PNT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6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려면 PNT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실적이나 매출의 가시성하고 이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역시나 종합적으로 보면 대주전자재료가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양극재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양극재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코스모 신소재 밸류에이션이 올해 가장 쌉니다. 네. 밸류는 그렇죠. 전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네. 네. 다만 무조건 밸류가 낮아지는 게 좋은 아닙니다. 그죠? 성장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밸류가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서 밸류가 높더라도 기대감으로 가는 게 성장주인데요. 맞습니다. 네. 네. 결국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책 모멘텀도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게 뭐 좀 영원한 건 아니고 그래서 네네. 결국 실적이 돌아서야 되는데 기업별로 좀 실적을 봐주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네네.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상당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숫자가 뒷받침될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올해만 예상되는 것도 지금 추정치가 엄청 깎여서 230% 정도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LG에너지솔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30조 매출에 이익에서 2조 한 3천억 정도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요. 삼성 SDI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률은 거의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8조 한 3천억 정도 매출에 이익은 2배 정도 증가한 1조 2천억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요. 역시나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성장이 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아마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만 선방한다고 4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보면 아마 2025년도에는 대략 4배 정도 영업이익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치로는 엄청난데 뭐 실제 나와봐야지는 알겠지만 그런데 올해도 4배 성장, 내년에도 2배.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200% 넘는 성장을 2년 연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작년 연초만 해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거의 700억 넘게 차이 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한 1000억 정도 흑자 전환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대략 250억 정도 작년 영업이익에서 650억 정도니까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는 한 2배 정도 코스모 신소재가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그 밑단 소재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뭐 동반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흑자 전환하는데 흑자 전환 요 규모가 한 170억으로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요. 대주전자재료가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2차 전지 업종 안에서 올해 4분기에도 실적이 안 꺾이는 업종인데요. 아마 올해 한 300억, 작년에 한 24년도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에서 올해 좀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한 450억이고 많게 본 데는 한 550억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대주전자재료도 영업이익은 한 6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요. TC스틸이 올해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로 작년보다는 한 영업이익이 여기도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나노신소재도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이 하이엔드 소재단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50%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의 그 정책이 나와야지 사실은 전곡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규제가 낮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는 거고요. 네네. 예측한 것만큼 예를 들면 뭐 보조금 다 폐지하더라도 주가는 또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죠? 불확실성 해소니까 네네.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투자 전략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자체 본연의 경쟁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터리가 첨단 생산 세액공제를 받든 안 받든 배터리 자체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2024년도에 17% 빠졌고 올해도 20% 이상 더 빠질 거로 봐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면 배터리 가격의 페리티 구간이 오거든요. 휘발유차랑 견주어도 그 사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전기차 자체의 매력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배터리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신차가 2025년도에 쏟아져 나오면서 최소 25종에서 40종 가까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지금 예상되는 게 그 모델 Q 같은 경우는 3만 달러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테슬라의 최첨단 사양이 들어갔으면서 3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를 탄다고 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거로 보고요. 이 전기차 관련돼서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총 소유 비용입니다. TCO라고 하는 총 소유 비용이 휘발유차 대비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러면 1년 이상 탔을 때는 전기차는 본전을 뽑고도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불확실성도 있고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슈도 있지만 그 딴에는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신차가 쏟아져 나오고 신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전기차가 소비자 선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또 유럽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월 매출이 깎이고 CO2 규제하는 게 CO2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연기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역시도 다 불확실성이라 보고 있고 오히려 또 독일은 다시 보조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는 순간 충분히 휘발유차를 그 상회하는 수준의 이 판매량 회복이 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EV3나 캐스퍼나 GM의 에퀴녹스나 상당 부분 그 휘발유차 대비 매력적인 전기차는 판매량이 월별 데이터에서도 더 상회하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본연의 경쟁이 회복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최근에 그 기사 낸 게 우리도 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거 보호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돼서 최근 그 뉴스 나온 거 보면 LFP에 치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원 개 배터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3원 개 배터리 쪽이 지금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유럽에서 3원 개 배터리가 24년도에 워낙 박살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5에서 45% 3원계 배터리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평균치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뭐 반도체가 상반기에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네네. 주도주 오브 주도주, 네네. SK 하이닉스 그죠 대단했잖아요. 네네. 하반기 삼성전자는 못 쫓아갔고 하반기에는 같이 어려웠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죠. 네네. 네. 근데 좋게 보세요. 네. 좀 재미난 거는 숫자나 실적은 회복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그래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거는 2분기를 예상하는데 실제 제가 산업계를 확인해 보면 산업계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늦은 3분기 말이나 4분기도 될까 말까. 그렇죠. 업황은 둔화 국면이고 이익도 떨어지고 목표가도 맞습니다.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그렇죠? 주가는 반응해서 오르잖아요. 주가는 반영해서 오르는데 네. 그럼 이 기대감이 계속 가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AI 투자해야지.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서 MS가 밝혔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듯이 이런 투자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게 오히려 우리는 더 그게 무섭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든 그걸로 ROI가 나오든 상관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승세가 유지되려면 저는 결국은 숫자,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밸류체인하고 삼성전자 밸류체인하고는 철저하게 좀 갈릴 것으로 보고 그 국내 업체들 중에도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기판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판 업체 외에도 장비 업체가 있고요. 여러 소부장 업체들이 다양한 글로벌 그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이 고점 대비는 어떤지 연초에 대비해서는 어떤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면서요. 지금 SK 하이닉스 1월 달 들어서만 19%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0%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당연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평균 수익률이 뭐 KC텍 같은 경우는 3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두 자릿수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한 대략 11.7%.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5%인데 평균 수익률이 뭐 거의 12%니까
훨씬 아웃퍼폼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최고점 대비 이 DD라고 하는 거는 최고점과 현재 주가의 괴리율인데요. 이 DD 값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 DD 값이 평균적으로 한 30% 초중반이니까 마이너스 30, 한 3%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졌고요. 원래 반도체도 작년 하반기만 해도 고점 대비 50% 가까이 평균 DD 값을 나타내는데 이 DD가 한 30%대까지 엄청나게 올라왔다. 그렇게 보고요. 1월 달 돼서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 소부장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이 계측 장비 쪽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완전 최고 신고가 52주 역대급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면서 1월 달에만 16% 수익을 나타냈고요. 최고점 대비 2%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아까 이 소모품단의 TCK 같은 K스택 같은 업체도 지금 1월 달에만 34%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부진했던 그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라인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는 42% 빠졌지만 연초에서는 12%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의외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업체인 이제 소부장의 시가총액 큰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 이런 회사들은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소부장이 올라온다는 거는 대단히 반가운 얘기죠. 네네네. 작년에는 너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흘러내렸거든요. 네네. 소부장들은요. 네네. 근데 올해 좀 변화가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고요. 그 반도체 업황하고 이슈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AI와 엔비디아 그죠? 네네. 탑이 있는 거고, 네네. 예, 거기 이제 브로드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인 업황은 그냥 이제 거기도 레가시 쪽은 안 좋고 그죠? 네네. 되는 쪽만 되고 좀 맞습니다. 편차는 있어요. 네, 예. 편차가 굉장히 네. 심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 편차에 맞게끔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심플합니다. 서버, PC, 모바일입니다. PC하고 휴대폰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서버, PC, 모바일이 딱딱 3분의 3분의씩 양분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서버가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모바일하고 PC가 대략 70%가 대략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모바일 쪽에서는 일단 전년 대비 감소폭이 지금 11월 달 이 가장 스마트폰 전체 시장의 23%를 차지하는 게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인데요.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이 누적 재고가 전고점을 초과할 정도로 스마트폰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쌓인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상되는 거는 지금 너무 빠르게 이 증권사에서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이 중국발 스마트폰 악성 재고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모바일용 반도체 악성 재고 소진은 2026년 1분기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6년? 네, 26년입니다.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재고가 정상 재고 수준으로 돌아오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바일과 PC 쪽을 포함해서 D램의 수요 증감률이 작년에 그래도 선방해서 HBM 포함입니다. 19%였는데 올해는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17% 감소한 거는 24년도보다 25년도에 더 일반 레거시 쪽이 안 좋다는 전망치가 포함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빅테크가 1월 초에 집계한 13개사의 빅테크의 캐파 전망은 2,429억 달러로 11월 달 집계한 것보다 0.4%가 올라갔고요. 25년 캐파 증감치는 11월 달 22.8%보다 23.5%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5년도에도 강력한 AI 투자는 지속된다는 건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만큼 캐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25년도 말 정도 되면 캐파 대비 수요가 초과되는 상태, 오버 서플라이 상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왜냐? HBM만 일단 놓고 보면 가장 기대감이 큰 게 HBM인데 그렇죠. 예. HBM 실제 수요량이 작년에 369% 증가했고요. 이 369%씩 증가하는 거는 계속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증가율은 그렇죠. 네, 예. 올해는 143%. 네, 이 수치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43% 증가한 24억 1기가바이트. 그러니까 24억 1000기가바이트를 예상을 하는데요. 요거 대비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총 공급하겠다고 하는 생산량, 지금 현재 기준 생산량이 35억 5천입니다. 그럼 벌써 실제 HBM이 수요되겠다고 예상하는 양 24억 대비 10억 기가바이트 넘게 지금 공급이 초과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양산 수율이 안 나오고 뭐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고 마이크론도 소위 말하는 수율이 떨어져서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공급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10억 기가바이트나 공급이 초과 상태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사실 그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공급에 대한 얘기. 고객사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AI 가속기 반도체를 엔비디아 거를 계속 비싸게 사주면서 HBM 재고 확보를 미리 할 거냐. 그 여부가 핵심인데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수요 대비 1위 업체 생산, 1위 업체가 바로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가 발빠르게 생산 증가율을 엔비디아가 더 푸시를 계속 가함에도 불구하고 85%만 생산 그 증가율을 낮췄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급격하게 다가올 공급강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열심히 지금 희망 회로를 돌려서 우리가 지금 12단은 이미 경쟁사한테 뒤쳐졌지만 HBM4에서 예. 바로 4에서 1B를 뛰어넘어서 더 다음 세대 1C 나노로 전환해서 1C 나노로 성공하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 성능, 품질, 그다음에 뭐 저전력 측면까지 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1C 나노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1C 나노가 되려면 코어 D램 반도체에 대한 품질이 월등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코어 D램 반도체 쪽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설계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ES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엔비디아 그 젠슨 왕이 삼성전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설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일정 부분을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스케줄을 보면 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 뭐 가장 빠르게 지금 그 1B 나노베이스의 HBM4를 하이닉스는 일시로 안 나고 그냥 정상적인 1B 나노로 지금 HBM4를 2분기에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내년에 HBM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신형 H20에 대해서 328단 공급 개시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신모델 H200이나 B200은 모두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지금 사이좋게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훨씬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D램 가격의 하락 문제가 근본적인 반도체의 전반적인 업황을 부진하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HBM 생산 때문에 당연히 레거시 D램이 엄청나게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반도체 모듈 업체들이 지나치게 재고를 앞당긴 배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최대 이 반도체 모듈 생산 업체가 킹스톤이라는 데인데요. 이 킹스톤의 D램 재고가 1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킹스톤이 최대인데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도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고의 절반 이상을 올해 중반까지는 계속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D램 가격이 구조적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낸드는 D램보다 재고는 적은데 수요가 훨씬 D램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낸드 업체들도 25년도에 감산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감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거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제일 재미나게 얘기 나오는 거가 이 중국 관련된 거거든요. 중국의 D램 업체들이 올해도 생산량을 전년 대비 111% 증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점유율이 작년에 5.2%에서 중국 D램 반도체가 올해 9.3%까지 상승 추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엄청나게 늘리면 이 가격이 재고가 악성 재고가 소진돼도 계속 중국 업체 공급 늘어난 것 때문에 D램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그 창신 반도체 CXMT의 뭐 경쟁력이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램 지금 일반 현물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거고요. 25년도에 HBM 114% 증가하는 거 포함해서 결국은 디램 생산 증가율 약 20%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디램에 대한 수요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6%의 갭이 난다. 그래서 계속 이 오버 서플라이에 대한 상당한 그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블룸버그에서 622억 달러 컨센을 예상했는데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파를 800억 달러 캐파 증설을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25년도에 HBM 캐파를 추가적으로 더 증설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HBM 캐파를 증설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베이스 1B 나노 베이스가 뒤따라 와야 되는데요. 모든 지금 HBM이 엄청나게 잘 팔릴 걸 예상해서 모든 1B 나노 베이스를 전부 HBM으로 다 전환 첨단 공정으로 미세에 전환하기에는 지금 하이닉스도 굉장히 심각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올해도 핵심은 HBM인 거고요, 그죠? 네네. 네. 생각해 보면 작년 말고 재작년 가을 때에서도 막 반도체 여팡 어렵다고 그때 생각하시죠? 감산 얘기만 네네네. 나오고 뭐 네. 삼성전자는 감산 하니 안 하니 뭐 안 할 거다 감자에 감도 꺼내지 마라 그러고 네네. 결국은 이 감산도 했는데 네네. 살린 거는 업황이 아니라 결국은 AI 그리고 그쵸. HBM 살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HBM이 중요하고요. 그밖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칩스법 이런 거 어쨌든 중국 규제 이런 게 영향은 또 있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칩스법 관련돼서도 그 상당히 트럼프 당선인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대 수혜 가는 거는 우리가 수혜 가는 게 아니라 대만 회사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도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보조금을 일부 받으면서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하이닉스한테는 6,735억의 직접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정부 대출 5억 달러에 포함한 계약을 최종 확정했고요. 네. 삼성전자는 약 6조 9,775억의 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약간 덜었지만 물론 이 중국산 제품에 예를 들어 60% 관세 부과하고 모든 그 수입품에 대해서 20% 이상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 그 미국 그 전기 가전 협회에서 예상한 게 평균적으로 25% 판매량이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내수 소비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 부분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어쨌든 투자의 기회가 연초에 생기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소부장이 올라온다는 것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했던 것처럼 반도체 지금 밸류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관심 종목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네,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르게 반도체는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요. 코스피가 지금 25년 현재 기준으로 13배인데 포워드 PR로는 대략 한 9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굉장히 외국인이 최근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하이닉스는 얼마인데요? 네. 지금 6배입니다. 한미반도체가 30배 정도 수준이고요. 네. 뭐 리노공업이 27배, 뭐 HPSP 23배, 뭐 파크시스템즈 30배, ISC 25배, 뭐 주성엔지니어링 12배,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11배, 뭐 KC텍 18배 정도 수준이고요. 평균값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2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온 거 반영됐지만 그래도 코스피 평균 PER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단에서 상당히 좀 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도 보시면 뭐 STI 같은 경우는 5배밖에 안 되고요. 코미코 같은 회사들 뭐 6배. 그다음에 뭐 PSK 7배, 원익QNC 9배, 평균 미만되는 회사들 뭐 TCK 9배.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뭐 밸류만 보고 PER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올해도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건 이제 HBM 쪽이고요. 그죠? 네네. HBM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류의 부품 회사들 그렇죠. 네네. 1차적으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져오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은요. 네, 하이닉스 밸류체인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심플하게 보면 하이닉스 밸류체인 회사들이 실적 증가 폭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적인 업체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매출단에서 60%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단에서 한 8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PSK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PSK홀딩스 역시도 매출단에서 대략 한 30%, 영업이익단에서 한 70%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판 업체 중에 이스페타시스가 역시나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5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뭐 증자 네, 때문에 그 그죠? 제이오 계속, 이슈 때문에 좀 그렇긴 또 한데요.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종에 이 후공정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로 이 결국은 HBM4 관련돼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아식이라고 하는 그 맞춤형 설계 네. 칩이거든요. 그 맞춤형 이직? 네. 그 맞춤형 설계 칩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이 그 미세 공정에서 소위 말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라고 하는 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랑 디스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보는 이유가 사실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랑 오사트 업체, 대만의 이 후공정 업체들한테 이 알박이라는 일본 장비 회사가 완전 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ASML 정도 수준으로 너무 독점이었는데 지금 25년도 이 소위 말하는 TSMC의 그 코어스 캐파, 이 최첨단 후공정 캐파를 뭐 암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양분하고 있거든요. 오사트 업체랑. 그러면 아웃소싱 되면 당연히 일본의 알박이라는 회사가 계속 독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만의 TSMC나 대만의 탑티어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입장에서도 암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디스컴 장비를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한테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HBM4로 갈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용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TSV라는 요 그 데이터 인 아웃 요 소자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이상 네. 증가합니다. 그리고 HBM 평균 단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리플로우 장비나 디스컴 장비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물량 증가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요 회사도 지금 매출과 이익단에서 3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 그 밸류체인,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낮고 좀 소외돼 있다. 그래서 저는 PSK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야말로 그렇죠. 조선 방산, 조선이 더 그렇죠. 네. 흔들릴 때마다 사모아도 될 그렇죠. 네네. 그런 섹터 아닐까요, 올해?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5년도에도 조선주 좀 강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네.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업황이 뒷받침이 되고 네. 좀 이게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장기 호황을 예상을 하고 또 트럼프 정부에 어떻게 보면 좀 몇 안 되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온 우주가 지금 조선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네. 조선주는 업황 사이클이 작년에도 이제 업황이 이제 황으로 돌아섰다. 네네. 예. 그 조선주는 네. 사이클이 한번 걸리면 그쵸. 길게 간다. 그런 얘기 네네. 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오르다 말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거기다가 트럼프 선생님께서 그죠? 네네. 네.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뭐 저점에서 작년 연초랑 대비하면 사실은 2배 정도씩 올랐고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도 오른 바가 있지만 그 상승 가능성들이 꽤 있는 그죠? 네 그런 섹터입니다. 수익률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근 어떤지. 네. 말씀 주신 대로 100% 넘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 다 100% 넘게 수익을 나타냈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네, 네. 1년 동안. 그리고 뭐 하나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이 기자재 쪽에서도 100%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도 뭐 평균 지수 평균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 한 8에서 9% 정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은
과거에 현대중공업에 좀 치우쳐졌던 이 조선주의 상승률이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하나오션이나 뭐 이쪽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하나엔진 요쪽으로 좀 확산세가 일어나니까 어떤 조선주를 투자해도 전반적으로 수익 상승률을 나타낸다는 게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봐도 다 그 한 자릿수대입니다. 뭐 HD 현대 마린엔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다 20% 안짝이 상당히 높은. 그 말은 추세가 안 꺾였다, 그죠? 네, 추세가 굉장히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추세 속에 조정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번 볼게요. 그 HD 일단 대표적으로 뭐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네, 데이터를 본다는 게 무슨 데이터를 아, 본다는 네네. 실적? HD 한국조선해양 외국인 기관의 좀 최근의 수급 예. 현황을 보시면 동반 순매수가 꾸준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대략 적었을 때만 보면 뭐 한 24% 정도였다면 지금은 역대급이 3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 8% 정도 지분율이 증가했고요. 지금 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지금 누적적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HD 한국조선해양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엄청나게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 이 높은 가격, 최근에 올라온 가격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한다는 걸 봤을 때는 좀 그 이상을 보지 않나 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업의 이제 업황을 볼게요. 조선업의 업황은 뭐 수주 규모하고 신조성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조선가하고, 맞습니다. 그죠? 예. 딱 핵심 두 개만 예. 딱 집어주셨는데요. 예. 신조성과가 뭐 말들은 많은데 뭐 그렇게 크게 안 빠졌습니다. 뭐 음. 신조성과가 피크아웃 우려 뭐 얘기도 나오고 뭐 꼭지 찍고 계속 떨어질 거란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견조합니다. 188.855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 그러니까 2007년 그때 초반 때 한 191.84인가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하고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안 차는 수치고요. 최근에 최신 업황에 또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뭐 최근에 또 나온 게 일본의 탑3 해운사 그 MOL, K라인, NIK 여기서 2030년까지 LNG 그 선을 40% 이상 증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주 계획을.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게 지금 K라인, NIK 그다음에 MOL 합쳐서 대략 113척 이상의 LNG 선이 좀 추가 발주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 113척에는 아마 북미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이 LNG 프로젝트 발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 LNG 프로젝트는 그 북미뿐만이 아니라 뭐 카타르나 모잠비크 이런 데를 포함해서 다른 그 글로벌사로 이 상당 부분 LNG 프로젝트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일본 3대 선사 아까 말씀드린 MOL이나 NIK나 그다음에 K라인 요 선사들의 2030년까지 인도를 받으려면 최소한 2028년까지는 상반기에 발주가 완료돼야 되는데 연평균 최소 32척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 업체 중에 LNG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뭐 후동조선 요 정도인데 후동중화조선이 중국 내에서 LNG 건조 캐파가 가장 큰데 올해 말에 작년 말 24년도에 카타르의 큐맥스 관련된 LNG 24척을 싹쓸이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후동조선 같은 경우는 LNG 같은 걸 건조할 그 야드도 없고 지금 수주 스케줄도 다 꽉 차서 그러니까 수주를 체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근데 국내 조선 3사는 컨테이너선을 되게 조절해서 받았기 때문에 단락기 슬롯에 여유가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단락기 슬롯 역시도 국내 조선 3사가 오히려 우위를 가지고 가격 협상에서 높은 그러니까 고성가를 충분히 성과로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업황이 뭐 조선도 너무 어려운 데가 있어가지고 그죠? 조선소가 있는 지역들이 뭐 다 뭐 상인들도 문 닫고 그럴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선업이 살아나니까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데가 많지 않고요. 수주는 그럼 어때요? 수주 현황들은요? 네, 지금 친환경선의 70%를 국내 3사가 싹쓸이 네. 하고 있습니다. 국내 3사가 싹쓸이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수주 목표를 생각보다 그 HD 현대그룹에서 가장 먼저 밝혔는데요. 아직 삼성이랑 하나오션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상선 쪽에서 전년 대비 한 13% 증가한 63억 불을 제시를 했고요. HD 현대사모는 오히려 36% 전년 대비 감소한 45억 7천 불을 제시를 했고요. HD 현대미포도 한 38%나 감소한 38억 불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매출 목표는 HD 현대중공업이 15조 8천억, 전년 대비 8.7%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고요. HD 현대사모가 전년 대비 6.2% 증가한 7.4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HD 현대미포 역시도 전년 대비 3.5% 증가한 4조 8천억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사모,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역시 2024년도에도 최대 실적을 갱신했는데 25년도에도 또 추가적으로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요. 21년도 호황기 때, 가장 호황기 때 연초에 조선 3사가 수주 목표 대부분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올해 상반기 때 수주가 몰려서 상당히 상반기에 수주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발주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반이나 하반기에는 초과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목표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좀 아니다. 그래서 보수적 수주 목표랑 다르게 상반기에 강력한 발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관련돼서 이 국내 조선사들의 그 초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1분기에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이후에 연간 수주의 뭐 40척 가까이가 대부분 다 1분기에 수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그 하나오션이 일반 그 컨테이너 상선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컨테이너 상선은 LNG와 다르게 중국이 싹쓸이 하는 건데 이 컨테이너 상선도 중국이 지금 도크나 이런 게 야드가 다 꽉 차고 수주 스케줄이 그 타이트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 국내 3사 조선사가 소위 말하는 그 단발성 물량들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LNG 선을 포함한 친환경 선은 70%를 기본적으로 고부가로 깔고 가고 나머지 20-30% 여력이 있는 거를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높은 성과로 컨테이너 선을 좀 발주 받으려고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를 보면 역시나 이제 미국 쪽 이슈가 크죠. 왜냐하면은 군함이 이제 MRO 쪽이 있고 네네네. 그렇죠. 또 미국의 천연가스 이런 거를 유럽이나 이렇게 뭐 팔려고 하면 배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뭐 물론 뭐 인도 얘기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뭐 네네. 중동 쪽에 카타르 이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어쨌든 미국 북미 쪽의 이슈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그 미국 관련된 부분이랑 네. 그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LNG 생산 수출을 그걸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 개인 단체 기업 다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말씀 주신 LNG 관련돼서 스팀 터빈 LNG선 노후화된 걸 지금 폐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폐선 확대되면 그 LNG선 폐선을 신규 수요로 교체하는 수요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 지금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럽이 지금 3월 달부터 러시아 항구에서 LNG선 환적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지금 LNG 쪽도 추가적으로 지금 그 선종에 대한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까 중국 관련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지금 그 후순위에 있는 해운사들 HMM도 그쪽에 포함되는데요. HMM이나 뭐 양민이나 에버그린 같은 하위 선사들, 그러니까 하위 해운사들 역시도 친환경 컨테이너선 수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수준의 수주 높은 잔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사들 결국은 실적은 찍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 기대감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그다음에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실적과 밸류를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일단 조선사들 평균 PER 밸류션이 한국조선해양이 현재로서는 가장 싸고 10배입니다.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중공업이 한 20배, 하나오션이 뭐 35배, 현대중공업이 뭐 31배, 그리고 현대미포가 22배.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배 초반이니까 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걸 반영하면 조금 그 코스피 평균값보다는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코스피 PR 평균보다 올라왔지만 코스피 PR보다 월등히 높은 매출과 이익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사실 업종마다 PER이 과거의 기준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시장은 한 10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사실 조선업이 뭐 20배 이상 30배 받는 거는 사실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일반적으로 네, 보면. 맞습니다. 그죠? 과거의 밸류로 보면 그러니까. 20배, 지금 평균 PR이 20배 나온다는 거 상당히 그러니까요. 높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네. 30배 그죠? 이런 네네. 거는 뭐 현대중공업도 30배 나오는 네네. 거는 이제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데 네네. 그러나 지금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적과 아까 네네. 말씀드린 뭐 북미 이슈 이런 게 이제 엮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네, 이렇게 기대감도 보는 있고 거죠. 네. 말씀 주신 PR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같이 따라서 올라오면 그 PR은 그렇죠. 논리적으로 충분히 합리화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도 역대급 실적 있는 25조 매출에 1조 4천억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도 작년에 25조 매출에 1조 4천억 예상하는데 올해 아마 28조에 2조 5천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PER은 10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아마 16조 매출에 1조 2천억 영업이익이니까 요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는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HD 현대 미포도 900억대 영업이익에서 올해 한 3,200억 정도 쌓여지니까 3배 이상 영업이익 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이 3배지 이게. 그러게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한 4,700억대 영업이익에서 올해 한 7,7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보니까 여기도 한 80% 정도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오션도 작년에 24년도에 흑자 전환해서 올해 5,600억대니까 여기도 거의 한 4배 정도 영업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은 사실은 조선업도 그렇고 기자재도 최근에 상승률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지금 그러면 김지훈 대표님 조선주 가운데서는 관심 기업은 어디예요? 네,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이 다 부담이 좀 되는 수준이군요. 근데 앞에서 밸류에이션 말씀드린 압도적으로 싼 밸류에이션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근데 제가 HD 한국조선해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HD 현대사모중공업입니다. 네. 근데 매출의 증가율이나 실적의 증가율에서 HD 사모중공업이 같은 HD 그룹 내에서 사실 월등히 좀 좋은 그렇죠. 측면이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사모중공업의 재미난 거는 HD 현대사모중공업은 이미 작년 3분기부터 24년 3분기부터 고성가 받은 물량이 슬슬 매출과 이익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HD 한국조선은 일종의 중간 지주사 성격인데요. 그렇죠. 갖고 있는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이 그 비싼 고성가로 받은 23년도와 24년도 물량이 전혀 작년도의 매출에 반영이 안 됐고요.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의 그 고성가 물량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한 저는 최대 수혜를 HD 한국조선해양이 받을 거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밸류에이션도 싼데 가장 그 실적 개선에 그 여러 가지 일반 상선, 컨테이너, 그다음에 HD 현대 미포가 하는 MR 탱커서, 그다음에 HD 현대 중공업이 하는 최신식 친환경 선박, 이 모든 밸류 체인에 대한 최대 수혜를 HD 한국조선해양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사실 뭐 흐름들이 좋아요, 그죠? 꼭 네네.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네, 네네. 근데 이제 얼마나 올랐느냐, 조정을 또 어떤 게 받아주느냐 이런 거에 네네.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도 이제 관심 종목을 압축해달라고 네네. 강요를 받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조선은 ETF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네.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 전략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